아프간은 중국의 1대1로 맛을 제대로 보고 닦지도 못해도 탈레반은 책임도 지지 않고 중국은 온갖 방면저 빨아먹다가 테러 공격으로 중국 절망과 안녕하세요. 아프간 사태에 중국의 일로 수천조 증발하다 한국군이 짐승 모드 돌입하자 중국 시진핑 견학하는 이어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정권을 잡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국가 재건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탈레반 중 중요한 이웃투자 희망 1대1로의 관심 깡패와 건달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1일 중국이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간의 새 정부를 공식 인정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후에도 현지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철수로 생긴 힘의 공백을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일단 탈중 연합의 첫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레반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중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며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특별한 기회를 제시한다며 그들은 아프간에 투자하고 재건할 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은 1대1로의 핵심 길목에 있으며 F-35 반도체 등 첨단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 매장량만 3,000조 규모에 이르는 광물 자원 강국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기에 중국에게 있어서 궁리가 매우 당기는 지역이죠. 탈레반의 주목적은 차이나 머니입니다. 탈레반은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1대1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즉각 속내를 내비쳤는데요. 사실 탈레반의 이러한 행보는 아프간 인근 주변국인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거의 모든 유라시아 중동 국가가 중국의 1대1로로 인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반중 정서 고조에 1대1로 계획 중단. 그러나 탈레반의 이러한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은 일단 신중 모드입니다. 왕원빈 항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 아프간 정세가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는 아프간에서 다음 단계의 대외 협력을 위한 전제이며 각국 기업이 아프간에 투자하는 기초라고 밝혀 한 발 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에 야후 싱싱대만 자오통대학 국제외교통상부 교수는 중국이 미군 철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탈레반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행보를 보였으나 중국은 탈레반과의 경제 교류가 독이 든 성배성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분을 챙겨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나쁜 놈이 나쁜 놈 심리를 잘 압니다. 더구나 아프간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2,000조 규모 경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미 수많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받는 것이 당연시된 국가라 중국이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 현지인 미국이 우리를 원망스러워 특히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봐서는 중국 정부가 대상국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당사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준 뒤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중국의 건설 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는 것인데 과연 어떤 중국 기업과 중국 기술자들이 제정신으로 아프간에 갈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 탈레반과 불의를 같이 하는 파키스탄 탈레반은 올해에만 2차례 중국의 1대1로 사업 현장에서 대중국인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파키스탄 북부 카이버 파크 증거와 주주에서 댐 건설을 위해 출근하던 중국인이 탄 버스가 차량 공격을 받아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중국인 기술자 5명이 숨졌고, 지난 8월 20일에는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지 주화가 다령 인근 고속도로에서 중엔지니어 노렸다. 파키스탄에서 한 달 만에 또 중국인 겨냥 길이 19km의 고속도로로 중국이 1억 4천만 달러 약 100억 원의 차관을 무이자로 제공해 건설 중인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간의 1대1로를 통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안전과 구간 내의 자원을 독식하려 하는 마음이 굴뚝하지만 중국이 피해 손차관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어떤 중국 기업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기술자들은 자신이 표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자기들이 쏟아부은 자금이 결국 자기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예를 들었는데요. 2001년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자 파키스탄은 겉으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쫓기는 아프간 탈레반 수뇌부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마련했고, 부상자는 파키스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아프간 탈레반의 지도자 물라 오마르도 파키스탄의 한 공공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 두목 오사마 빈라덴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50 떨어진 곳에 숨어 있다가 2011년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의해 제거되었죠. 이처럼 아프간 탈레반 세력이 20년간 미국의 공격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파키스탄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은 한술 더 떠 미국 돈으로 미국을 격퇴했다며 자랑까지 했죠. 2018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고, 파키스탄은 곧바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키스탄이 미국의 돈으로 미국을 위협할 때 아프간이 중국의 돈으로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파키스탄의 탈레반 세력이 NTTP가 아프간 탈레반과 마찬가지로 파슈툰족이고 이념과 종교 성향이 뱉은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크게 나뉘는데, 탈레반은 수니파이고 수니파에서 가장 극렬하고 종교적이며 폭력적인 집단이 바로 이 파슈툰족입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파슈툰족은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에서 양성한 학생을 탈레반 전사로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탈레반의 세력 기반인 양국에 걸쳐 사는 파슈툰족이 절대적입니다. 파키스탄의 총리인 임란 칸도 파슈툰족 출신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대해 노예 족쇄가 깨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시아파 탈레반 아프간 장악에 파키스탄 총리 정신적 노예 족쇄 깼다. 즉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중국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은 그것만은 호구를 한탄 치려는 수작이고, 결코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인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파키스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돈 많은 호구 하나 잡아서 단물 족족 빼먹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게 중국에 남은 일입니다. 파슈툰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탈레반과 아프간 탈레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단적인 신정일치 종교 국가를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들러리죠. 이제 아프간 탈레반은 모질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돈으로 국가 재건 기반 시설이 구축되게 된다면 그 즉시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겠죠. 신장 위구르도 결국은 같은 수니파이니까요. 현재 탈레반은 기세는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대 영국 1980년대의 소련 그리고 현재의 미국까지 어느 제국도 아프간을 정복하지 못하였으니까요. 험준한 산악지역 비옥한 기후 조건 무장 세력의 끈질긴 저항에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 탈레반은 중국을 아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죽을라 거죠. 돈 내놓고 만약 중국이 거절하게 되면 보복 위협으로 중동 유라시아에 벌려놓은 수천조 원의 1대1로 사업팀 그리고 핵심 이익인 신장이 고려가 위태로워질 게 뻔합니다. 거기에 최근 미국의 행보도 심상치 않아 중국은 완전 사면초가 상태인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프간 완전 철수를 발표한 연설에서 탈레반과의 전쟁에 복귀하기보단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점점 더 적극적인 중국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아프간 해소된 국방력을 이제 중국에 쏟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순식간에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직접적인 견제와 대만, 홍콩 및 소수민족들의 독립분쟁을 신경 써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는 아프간 탈레반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규곳이다.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 군사령관들도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였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현지 시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합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군 지휘관들의 언급대로 차후 미국의 군사 전략적 대응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국방력 증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합동직격탄샘용 유도장치 713개 등 시합 미국 함국의 3천억 원어치 재미도 장치 7,100여가 등 판매 승인 한국에 이어 곧 1,800만 달러 3,018억 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기 매매 형식의 완제품 판매에 그쳤다면 최근 미국과 한국의 무기 거래 과정은 기술 부품의 영역이 더욱 많습니다. 거기에 기술 지원 형식도 포함되어 있죠. 이는 한국을 최우선 동맹국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도 인정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 군소위원회가 2011회계 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국 정부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 아시안 미국 정보동맹에 한국 포함시킨다. 하원 군사위 통과 한국을 포함시키는 부수지 짐을 담았습니다. 이는 미하원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안한 것으로 파이브 아이즈 출범 이래 위협의 지형이 크게 변화했고 주된 위협은 이제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강대국 간 경쟁에 직면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넓혀야 한다며 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미국의 줄을 서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드 사태 이후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한중 교역량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 2014년 2006만 6,800억 달러 약 310조 4,100억 원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13만 25억 달러 약 153조 2,400억 원까지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망했나? 오히려 한국은 매월 수출액을 갱신하며 올 상반기 누적으로는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시합 상반기 수출 사상 첫 3천억 불 돌파 양단 수출도 최고치 전망만 이제 한국 경제의 탈중국과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중국의 경제 제재에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한국의 국방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5년간 315조 2천억 원으로 F-35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쓰이 비행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군전용 정찰 위성 전력화로 시합 정부 군비 증강 315조 우주군 진입에 이번 주 할 레이저 위성 추적체와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 측에 KBS를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 증강안이 확정하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일이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이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증액되고 있어 곧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3% 가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4.75%가 늘어난 5조 2277억 원으로 편성하며 내년도 국방 예산 전년보다 4.5% 머리는 55조 2077억 원이로서 5년 동안 국방비를 36.9%나 증액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 왼쪽에서는 탈레반들에게 아래에서는 대만에게 오른쪽에서는 한국에게 처음 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살다 탈레반을 응원하는 일이 생기네요. 탈레반보다 중대만이 더 문제다. 비트세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에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